네, 어린 시절 TV에서 자주 보셨죠. 만화 엄마 찾아 산만리의 주제곡입니다. 돈 벌러 나간 엄마를 찾아다니는 9살 소년의 이야기를 다룬 일본 애니메이션의 작품인데요. 그런데 요즘 운전자들이 때 아닌 요소수 찾아 산만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저도 비슷한 제목의 기사들을 많이 봤는데요. 대형 화물차의 경우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요소수가 없으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요즘 이 요소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네, 중국에 수출 제한 여파로 인해 2주 전까지 8,000원 정도면 구할 수 있었던 이 프리미엄 요소수 가격이 5배 이상 올랐는데요. 자칫 물류 대란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우려가 듭니다. 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죠. 새삼 세상의 모든 것은 연결돼 있다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일상회복 시행 이후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잇따라 감염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체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도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7년 후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오르고 해수면은 최대 77cm까지 상승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도가 낮은 서해안 지역 일부가 물에 잠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점박이 물범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로림만에서 포착됐습니다. 그 모습이 카메라에 담기며 가로림만의 생태적 가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연안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해양신산업 육성과 해양치유산업 거점 조성 등을 추진해 새로운 해양도시 모델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충남에서 학생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3일 천안에서 초중고 학생 2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4일 오전에도 학생 15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특히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북구의 초등학교와 동남구의 지역 아동센터에서 9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금산에서도 학생 8명이 감염됐고 3일 23명이 집단 감염된 인삼 가공업체에서 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네, 여러분은 서해안 지역의 일부가 물에 잠긴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오르면 해수면이 상승해 서해안 일대 심각한 침수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1.5도 오르기까지 약 7년 정도가 남은 상황, 충남도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당진시청 정문 앞,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시계가 보입니다. 지난달 당진시는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오르기까지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기후시계를 설치했습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G20 정상들은 지난 31일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정상회의 직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아래로 억제하기로 한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시계를 보시는 것처럼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오르기까지 남은 시간은 겨우 7년입니다.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오르면 남극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은 최소 26cm에서 최대 77cm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수면이 가장 높을 때보다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비율은 6.7%까지 늘어 침수 피해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고도가 낮은 서해안에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해수면이 60cm까지 오를 경우 당진과 서산, 태안의 일부 지역이 물에 잠긴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서쪽 지역에서는 동쪽 지역보다는 더 많은 영역들이 침수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들의 활동들이 대부분 이제 해안선을 따라서 뭐 산업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당진이라든지 서산 이쪽에 있는 산업단지들 그리고 연안 지역의 생활권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전국의 석탄화력 발전소 중 절반이 위치해 전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일 많은 충남. 온실가스는 지구 평균 온도를 올리는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탈석탄 금고를 지정해 운영하고 노후된 석탄화력 발전소는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탄소 중립의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예 몸에 이제 그 생활화하기 위해서 그 유치원이라든가 초중고 이런 과정에 그 탄소 중립 이 실천 과정이 절약 실천 과정 그 부분을 전국 교과목으로 다 이제 편성하기 위해서 교육청 등과도 계속 협의를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구온도 상승으로 충남 일부 지역이 침수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관심과 실천이 절실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연안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충남도와 해수부는 4일 서천에서 연안경제 정책협의회를 열고 해양신산업 육성과 해양생태보건, 새로운 해양도시 모델 조성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해양바이오 클러스터와 해양치유산업 거점 조성,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 서해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글동글 귀여운 얼굴에 긴 수염이 난 점박이 물범 기억하십니까? 멸종 위기에 처한 이 물범이 충남 가로림만에서 포착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지난해에 전해드렸었는데요. 올해도 같은 곳에 물범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물고기를 잡아먹는 등 평소 보기 힘든 장면까지 카메라에 담겼는데요. 가로림만의 생태적 가치가 점점 입증되고 있습니다. 한보무 기자입니다. 물 밖으로 고개를 내민 점박이 물범. 입에 뭔가 물려 있습니다. 광어로 추정되는 물고기입니다. 자칫 놓칠세라 꼭 문 채 10분에 걸쳐 먹어치웁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먹이 활동 장면을 시민 모니터링단이 찍은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드론 촬영.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모래톱에서 휴식을 취하다 몸을 튕겨 움직이는 모습은 절로 웃음을 자아냅니다. 점박이 물범은 멸종위기 해양보호생물. 1940년대 서해에서 8,000마리 정도 살았지만 서식 환경 악화로 현재는 500~600마리가 남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에선 백령도 인근에 주로 머무는데 최근엔 한 해 10마리 정도가 가로림만에서 꾸준히 목격되고 있습니다. 가로림만 안쪽으로 먹이 자원이 풍부한 그 먹이를 따라서 내륙 깊숙이 들어와서 서식했다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서식 충성도가 워낙 높은 동물이다 보니까 회유하고 다시 번식지에서 매년 가로림만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잇따른 물범 출현에 서산과 태안을 아우르는 가로림만의 생태적 가치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안면도와 맞먹는 면적에 서식하는 해양생물만 420여 종. 지난 2016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세계 5대 갯벌에도 들어갑니다. 과거에 갯벌이 간척되었을 당시에도 가로림만은 크게 훼손되지 않아서 자연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내만이다 보니까 수심이 얕고 그리고 그 안에 생물 다양성이 아주 높고 생태계 보전과 어민 삶의 터전 유지를 위해 가로림만을 해양정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는 4,700억 원의 경제적 가치와 2천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갯벌에 대한 새로운 홍보 방안들을 마련하라는 그런 지시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타 통과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봅니다. 해양정원 차질 없이 추진해서 명품 생태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해양 생태 중심지로 거듭날 경우 가로림만 연간 예상 방문객은 400만 명.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여부는 점박이 물범이 중국으로 돌아가 새끼를 낳을 다음 달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대기가 건조해지는 가을 겨울철에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예산군이 지난 2일 산불 대응센터를 개소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예산군 류현 산림보호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산군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장 유현입니다. 네, 예산군이 산불 대응센터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이 센터부터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예산군이 산불 예방 진화 컨트롤 타워 산불 대응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지난 2일 열린 개소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인사말씀, 현판식, 시설 둘러보기 등으로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예산군은 산불 대응체계 구축 강화와 함께 산불 진화대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읍 예산리 773번지 외 1피지 내에 국도비 2억 4천만 원, 군비 6억 6천만 원 등 총 사업비 9억 원을 투입해 대지면적 1983.5평방미터, 연면적 272.16평방미터의 지상 2층 규모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산불 대응센터를 신축 완료했습니다. 네, 센터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겁니까? 네, 산불 대응센터 내에 산불 진화 및 산림 보호 인력 대기 장소, 화장실, 샤워실 등 편의 시설을 조성하고 산불 진화 차량 차고지 3면, 진화 장비 보관 창고를 구축했으며 향후 산불 상황 관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산불 예방 교육 장소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산불 대응 센터를 통해 산불 상황 발생 시 초동 진화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산불 피해가 줄어들고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들의 근무 환경이 한층 개선될 뿐만 아니라 사기 진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단풍철이라 산을 찾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산불 예방을 위한 당부사항도 짚어주신다면요. 네, 가을 단풍철 산을 찾는 분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불 관련 부서에 전화 및 홈페이지 등으로 사전에 등산로 등 입산 통제 지역을 확인하시고 산행 가능한 등산로를 이용하시되 화기물 및 인화물질 휴대 금지 및 담배 피우기 등 산불 요인이 되는 금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군 산불 대응센터 개소와 관련해 류현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서산시 오토밸리 산업단지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산시는 지난 2일 오후 9시 30분쯤 서산시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자동차 공장에서 기름이 유출됐다고 4일 밝혔습니다. 시는 공장에 있는 기름 탱크의 수위계의 고장으로 펌프가 오작동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기름 6,000리터가 공장 밖으로 유출돼 인근 하천으로 일부 유입됐습니다. 서산시는 흡착포를 이용해 하천 오염 방제 작업을 하고 있으며 기름을 유출한 공장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선균 홍성군의회 신임 의장이 최근 의장 자리를 놓고 발생한 논란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의장은 4일 원활하지 못한 의회 운영으로 군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추락한 의회의 위상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성군 의회는 지난 7월 도박 의혹과 법령 위반 등으로 윤용관 전임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윤 전 의장이 이에 반발해 법적 공방을 벌이다 자진 사퇴하면서 지난 1일부터 이선균 의장이 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홍성 남당항에 여객선 터미널이 생깁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남당항에 21억 원을 투입해 내년 5월까지 여객선 터미널을 신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남당항에서 인근 죽도까지 선박 이용객이 늘고 있으나 여객 편의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고 안전상 문제도 제기돼 왔습니다. 대산해양수산청은 여객선 터미널이 완공되면 지역 관광산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안지역 경로당 임원들에게 활동수당이 지급됩니다. 태안군은 노인복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따라 경로당 233곳의 임원 460여 명에게 이르면 다음 달부터 매달 활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그동안 임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월수당은 분회장이 10만 원, 회장과 사무장은 5만 원입니다. 대상자는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최근 태안과 서산에서 마늘 잎집 썩은 병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충남농업기술원은 4일 난지형 마늘에서 잎집 썩은 병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잎집 썩은 병은 겨울을 전후로 10도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물에 의해 점염되며 심할 경우 마늘이 말라 죽게 됩니다. 농업기술원은 겨울이 오기 전에 전용 약재로 방제하고 감염된 마늘은 불에 태워 병균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